봉제 용어로는 본봉. 나는 그냥 일자바퀴라고 한다. 일자바퀴는 펭귄 어페럴의 미싱사인 나에게 가장 기본이며 연습이며 약속이라는 시간의 행위다. 작년 여름부터 시작했던 일자바퀴는 겨울과 봄을 건너뛰고 올해 여름 다시 시작되었다. 처음 무념무상이었던 일자바퀴 연습 시간은 이제 의미가 더해지고 있다. 이게 좋은 것은 아니다. 일자바퀴를 하며 뭔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아직은 모호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압박 같은 것일 수도 있다. 누군가는 일자바퀴를 계속해서 뭐 하냐고 한다. 나도 가끔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일자바퀴라는 행위를 통해 그간 뜯겨나간 시간의 사이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토록 바라던 평정심을 찾아가고 있다. 복잡한 일들로 마음이 심란하면 일자바퀴를 한다. 누군가가 자꾸 미워지면 일자바퀴를 한다. 쓸데없이 말이 많아지면 일자바퀴를 한다. 욕심이 차오르면 일자바퀴를 한다.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으면 일자바퀴를 한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일자바퀴를 한다. 쌓였던 일들이 마무리되면 일자바퀴를 한다. 지나간 시간이 아쉬워지면 일자바퀴를 한다. 다가올 시간이 두려워지면 일자바퀴를 한다. 명자 언니 퇴근하시려고요? 오늘 모임 있어? 소우 너는 집에 안 가냐? 어제도 늦게까지 작업하더니. 네, 저는 오늘 이거 마감해야 돼요. 언니 오늘 어디 가세요? 영자랑 책 읽는 모임을 하기로 해서 거기 가. 아, 나도 가고 싶다. 다음에 같이 가. 네, 언니 그때 꼭 같이 가요.
서우야,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네. 언니 조심히 가세요. 내일 봬요. 그래, 간다. 수고해라. 노동자가 자인자 자신의 것을 생각하라. 소위 상식이나 후위 상식이나 우리들은 이 사회 속에서 즐거움과 슬픔을 누리고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어. 이런 생활이 대풀이 되는 나라. 문제에 살아가서 자기 나름대로 생활상 생활이라는 걸 생각하고 것에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속담에서 얘기는 서울과 이 세상의 관습에 따라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부모에게서 부모에게서 가르치는 받아오고 사회에 나가서 세상을 공부하고 자기 나라에서 살아가는 인생에서 적용하는 그리고 자기가 소다란 생활 패턴이 때문에 커다란 생활 패턴을 일상생활하고 학교에서는 거짓말을 쓰는 때문에 동료만의 일상생활에서 가능하면 거짓말을 싸움 안에 일상생활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도와준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도와준 사람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해서 욕하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도움을 받는 것이 인간 사회생활에서 피해를 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처음에 불과 모습을 말하고 응원하여 또한 우리들의 중심은 처음에 표현을 잠자는 사자를 건드리지 마라. 옛날부터의 일상에서 많이 성공하면 실패하면 성공하는 잠자는 사자를 잠자는 사자를 건드리지 마라. 옛날부터 외담담도 많이 이때까지 행동 기준으로 삼아온 이러한 생활 상식을 따라 제1장 기사의 움직임으로 항해하기. 안수연. 그런 어떤 갈등의 갈등 속에서 뭐 파스칼 티아를 만난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하는 말들이 다 나의 고민이랑 너무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사회적 집단의 여백에 그렇구나. 있던 그럴 수 포기된 있구나. 디테일. 괜찮구나. 뭐 이런 생각? 그렇게 들면서 그 문장을 만난 것이 그 사회적 여백에 있던 포기된 디테일이었잖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팍 들면서 사회적 여백이야 당연히. 하고 있는 게 메인스트림이 아니잖아. 그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도 별로 없고 몰라. 근데 디테일들을 뭔가 사람들이 있을 것 포기했거나 같긴 해. 뭐 스스로 포기되어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디테일이지. 왜냐면 그 디테일이 중요하다라는 디테일이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디테일인 거잖아. 그 작은 순간 어쨌든 그런 어떤 희미한 그런 거 그거를 나는 모으거나 만들거나 얘기하고 싶어 한다라는 생각이 딱 이제 들면서 그 말이 너무 나한테 와닿아 있고 그래 그걸 나는 하고 싶은 거지 라고 확인한 거지. 그러면서 디테일하면서 네가 딱 떠오르는 거야. 그냥 떠오르는 거야. 내 주변에 디테일 장인은 생존의 구조. 내가 생각하지도 않아. 디테일. 우주. 디테일. 진짜. 그래서 그러면서 또 같이 떠오르는 생각은 컬렉션이야. 그러니까 뭔가를 모아서 보여주는 작업 방식 있잖아. 나도 사실은 그런 식이거든. 내가 이제 그 고조의 작업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컬렉션이야.
나무들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거의 마음에 드는 나무, 마음에 와닿는 나무를 찾아서 포트레이트를 찍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걔네들을 쫙 모아서 보여줬을 때 비언어의 언어. 그림은 어떨까를 지금 사실은 그게 맥락이거든. 전체 숲을 찍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옛날부터 그 컬렉션에서 보여주는 거가 나는 되게 그 여러 가지 이제 보여주기의 방법 중 뭐 얘기로 보여주기, 하나로 딱 보여주기, 뭐 충격적인 뭘로 찍어서 보여주기 중에 컬렉션이 가장 평화롭고 누구한테 푸시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했었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약간 여성스러운? 되게 평화로운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해왔단 말이야. 뭔가 작업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근데 궁금하긴 한데 답을 꼭 컬렉션에는 내지 시간과 않는 인내가 그런 필요한 작업. 거지.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그 어떤 그 명제를 확인을 했으니 그러면 내 작업의 사회적 여백과 포기된 디테일의 어떤 구성 요소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근데 그게 꼭 돗자리 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거일 수도 있어. 어쨌든 그런 와중에 그냥 너가 디테일이야. 디테일 장인. 그거야. 누가 있니 내 주변에 이렇게 디테일이. 모호함으로 전곡을 찌를 수 있는 근데 거지. 그게 좀 위험하기도 확실하게. 하거든요, 저한테. 디테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경을 이제 쓰다 보니까 그게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 그냥 언제가 아니라 항상 그게 이제 고비예요. 그래도 무너지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야. 시간 아니면은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만족을 내가 생각했던 디테일이 안 나오면 만족을 못 한다고 그런 것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장 아름다운 이렇게 생명체가 안 아닐까라는 될 생각이 바에는 들어. 버려. 나무가.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버려 그러면? 그럴 때도 있고, 근데 그 전에는 많이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래서 디테일을 살리려면 오히려 포기하는 게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테일, 그 외에 어떤 그래서 좀 그러니까 디테일이 어떻게 보면 되게 더 심플한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디테일이 다양해서 디테일이 아니라 다양하거나 잎이 하늘하늘한 많은 나무가 디테일이 좋아. 아니라 하늘하늘한. 디테일도 파고 들어야지 디테일이 끝인 거야, 나올 끝.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그쵸. 끝의 정의가 다 다른 거고 디테일 장인은 더 끝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사실은 근데 그 끝이 어떻게 보면 무한할 수 있어. 맞아요. 왜냐면 그건 되게 주관적일 수 있거든. 네. 그 끝이. 네. 근데 어쨌든 누군가는 여기서 끝내, 누군가는 근데 더 가. 아직 아니야, 더 가야 돼. 그러니까 그게 어떤 감정적인, 어떤 주관적인 어떤 정의가 될 수가 있고,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가 있고, 어쨌든 그거는 끝인 거지. 맞아요. 종류가 아니고 끝이고, 나도 거기에 너무나 동의하는데, 이게 뭐 많이 있어서 디테일이 아니야. 긴 여행에서 돌아와 다시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곳이 있다는 사실이 이번처럼 기뻤던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아마 긴 여행이어서 였을 것이고 또 그 여행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돌아온 일상이 더더욱 반가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그 일상이 제주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수목원 길을 걷고 있습니다. 비가 온 다음에 수목원 길 혹은 숲속을 걷는 일은 아마 지금 제 일상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가 온 다음이라 숲속 전체에서 내뿜는 향기와 습기와 피톤치드 기타 등등은 글쎄요, 제가 돈을 얼마만큼 많이 주고 살 수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호사스럽고 또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업을 이루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있는 요즘입니다. 나는 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왜
그 작업이라는 것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전에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하는 것이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라는 대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대답은 어느 정도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가고 작업의 기간이 늘어나면서 그 즐거움 외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를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그냥 그것은 제가 살고 있는 어떤 살아가는 행위, 어떤 삶의 방식, 저라는 사람의 구성 요소, 그런 것들을 많이 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한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독 뜸이 오래 걸리는 작업의 속도도 그렇고, 진전이 더디게 되는 작업의 성향도 그렇고, 저라는 사람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그 과정을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아도 될 만큼 보여줄 필요도 없이 저 스스로는 굉장히 즐기고 느끼고 충분히 탐닉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너무 더덥고 허무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2장 하고 있어요. 민경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같이 펜싱업사를 작업을 하자고 연락을 한 사람들이 어떤 계기로 만난 사람들이죠. 근데 그게 저한테 기억에 많이 남고 남은 사람들. 시동 거는데 좀 오래 걸려요. 씨는 그때 이제 그때가 제가 되게 힘든 시기였고 2014년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찾아왔을 때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다리 가톨릭 청년회가 그만두고 나서 네, 올해서 할 때. 그러니까 되게 좀 더 나다울 수 있는 나 기회니까. 이제 공간도 이렇게 운영해봤고 그러니까 나가서 나 혼자 해도 이제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신 있게 나왔거든요. 근데 아닌 거예요. 했거니.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경훈 씨가 그때 저한테 제가 한 번 되게 고맙다고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을 거예요. 동안줄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렇구나. 세상에. 내가 누구한테 그런 유연해지고 내 위치를 다양하게 두고 싶은 열망이 강하게 있어요. 보지 못하고 연락을 못했지만 항상 기억하고 있었어요. 네, 잠시만. 잠시 끊었다가 줄게요. 여보세요? 계속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계속 뭔가가 그치. 거꾸로는 하는데. 거의 애 키우는 정신? 5개 정신? 맞아요. 계속 전화가 이게 차라리 내 하나 키우는 게 낫지. 내가 뭐 한다고 여기서 이러고 저기서 이러고 이게 모아주시지? 사실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쇼의 제안은 이런 나를 위한 내 표현을 실험해 볼 수 있었으면 되는 거지.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그렇게 나를 전환하고 싶었는데 누군가가 함께 하자고 할 때 그 손을 잡는 게 나는 만족. 그리고 또 예전 같으면 피해 끼치기 싫어서 못하겠다고 하거나 되게 깔끔하게 일 처리하는 거에 강박이 있을 때는 그랬을 텐데 지금은 사는 게 민폐지.
좀 나도 이렇게 누군가의 돌봄을 좀 받고 싶다. 정말 많은 이에게 열려있지 생각이 않고 있었어요. 아주 소수에게 열리는 누군가가 나를 초대하고 나를 그 사람이 여력이 된다면 나를 좀 케어해주고 같이 촉진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내 옆에 지금 있다면 좀 손잡고 같이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근데 이 생각은 처음에 찌라시 만들고 싶었어요. 중간에 생각이 그래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은 씨가 이때까지 그러니까 초반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많아지고 막 조성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펭귄 어페럴에서 지금 같이 하고자 하는 어떤 방식이 정말 오로지 개인의 목소리들 방식대로 짧고 명료하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항상 이끄셨잖아요. 맞아요. 혼자서 그거를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처리해야 하고. 그래서 저는 펭귄 오페러를 같이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이끌어 나가는 방식인데 그걸 또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끌어 나가기보다 제가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엮어가는 거가 이제 문제인데 항상 그런 역할을 하시다가 시골로 가더라도 살 수 있는 기술이 그걸 경험하고 뭐가 싶었어요. 있을까? 기획자를 만나고 싶었고 그리고 그 자꾸 요즘 협업들 해대는데 그 귀찮고 힘든 걸 왜? 그 생각이 무슨 목적이 있길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뭔가 목적 있는 프로젝트에서 그냥 협업을 경험하고 싶었어 나는 다시.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뭔가 경험하고 생산할 수 있는 장이 너무 한쪽으로 편향돼 있으니까 나를 좀 약간 다른 위치에 놓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죠. 근데 그거는 되게 애써야 되는 거더라고요. 되게 애써야 되는 건데 이제 그 애쓰는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막 이 리듬이 빨리빨리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내 마당 한번 쓸지 못하다가 마당 좀 쓰려고 하니까 비가 오는 날이네요. 모처럼 비가 와서 집에 있게 됐는데 여기 마당인데 소리가 들리네? 나한테 하는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말해야지 나는. 뭐 집에서 쉬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못했던 일들을 막 하다가 지난 2달간 집에서 밥 한 끼를 못 해 먹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이어리를 펼쳐보다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7월부터 8월 거의 이제 8월이 다 끝나가니까 내가 하루하루 어디를 다녔었는지 한번 읽어보려고요. 밥 한 끼 못 해 먹으면서 어디를 다녔는지. 7월 1일이 마침 월요일이었는데 7월 1일 날 청주, 7월 2일 날 괴산. 왜 이러지? 나 녹음하는데. 7월 3일 날 은평, 7월 4일 날은 부천, 7월 5일 날은 부천에서 일을 했고 7월 6일 날은 평창, 7월 7일 날은 일요일이었으니까 다행히 집에 있었고 7월 8일 날은 괴산, 7월 9일 날 음성, 7월 10일
네, 부천. 7월 11일 성산동. 7월 12일 제주도에 갔네요. 7월 13일도 제주도에 있었고 7월 14일도 제주도. 7월 15일 부천. 7월 16일 진천을 갔다가 청주를 갔어요. 7월 17일에 진천에 갔었고요. 7월 18일에 은평, 그리고 다 저녁에 상도동으로 갔었네요. 7월 19일에 은평, 7월 20일에 원주. 7월 21일은 일요일 날은 좀 쉬었죠. 7월 22일 날 청주, 그리고 부천. 7월 23일 날 부천. 7월 24일 날 이날은 집에 있었군요. 7월 25일 날 부천에서 일을 했고 7월 26일 날 제주도 갔네요. 7월 27일도 제주도에 있었고요. 7월 28일 날 일요일 날 집에 있었고요. 29일 날 또 부천에서 일했고 30일 날 부천에서 일했고 31일 날 은평을 갔어요. 이렇게 7월 달을 보내면서 8월에 넘어가서 8월 1일 날 인천, 7월 2일 날은 부천에서 일을 보고 7월 3일 날 부천에 있고 7월 4일 날 회의를 하고 부천에서 7월 5일 날 의정부를 가려다가 안 가고 다행히 여러 가지 연구소에서 일했었고 7월 6일도 여러 가지 연구소에서 일했고 7월 7일 날 청주를 갔다 왔어요. 7월 8일 날 인천에 있었고요. 그리고 은평을 갔죠. 그 다음에 7월 9일 날 시흥을 갔다가 7월 10일 날은 또 제주도를 가요. 그리고 8월이네. 8월 11일 말복에는 다행히 집에 있었고 8월 12일 날 노원구를 갔었는데 정말 제주도보다 멀더라고요. 8월 13일 날 이때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되면서 서울에 서교동을 갔었고 8월 14일 날 은평, 그 다음에 8월 15일 날 광복절에 충북 제천을 내려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는 15일 날 제천 갔었는데 8월 16일 날 강원도 정선, 그러고 8월 17일, 18일은 집에서 좀 모처럼 쉬었죠. 그리고 8월 19일 날 충북 청주를 갔다 왔고 8월 20일 서울 서교동, 8월 21일 은평을 갔다 왔고 22일 부천에서 일했고 23일 시흥을 갔다 왔고 24일은 또 제주도를 가요. 25일은 집에서 좀 쉬었다가 26일은 집에서 일하고 27일은 또 서울 서교동을 가고 28일 이날은 펭귄 어페러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이 29일 비님 덕분에 쉬는 둥 마는 둥 집에서 일하고 있고요. 내일은 증평을 갑니다. 그리고 증평에서 30일, 31일을 보내며 8월을 마무리하게 되네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7월달, 8월달 2달 동안 꼬박 이 여름을 보내면서 밥 한 끼 내 손으로 나를 위해서 해먹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나를 위해서 된장찌개를 하나 끓이려고 해요. 그래야 일할 맛이 날 것 같아요. 제3장 노하우 송지은 예를 들자면은 되게 이건 근데 그거 같아요. 제가 우리 노동의 철학 책을 읽고서 그 얘기를 다 했잖아요. 우리 회의할 때, 워크숍 할 때 이러한 책의 내용이 실제 재활의 철학 노동에만 속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되는 무엇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노하우가 어떤 내가 이 일련의 과정을 알아가면서 적었던 이 정리하는 이 글들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고속도로가 망가졌으니까 국도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글이지만은 그러니까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담기더라고. 예를 들자면 내 회복 과정은 무척 느리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함께 느긋하게 생활하자. 내가 급하다고 그가 빨리 낫지 않는다. 이게 노하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급하다고 빨리 낫지 않는.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을 국도를 할 때 만드는 과정에서 서두르잖아요. 우리나라 낱낱이 80 밝혀져요. 년대. 뭐 일을 하던 사람을 만드는 관계에서 굉장히 굉장히 뭐 급한 어떤 빠른 피드백과 이런 걸 원하는데 노동에 있어서도 그렇죠. 결과 중심적인.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뭔가 되는 건 사실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쨌든 내가 내 나름의 이제 노동의 철학이라 하면 이거는 약간 뭐랄까 재활의 철학?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보다 되게 의리가 강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실은 좀 재미가 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게 뭐 어떤 예술적 접근으로 아이디어 글 같기도 하고. 어떻게 프랙티스해 우리 지금 프랙티스? 네. 내가 이제부터 연습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난 이때까지 연습을 별로 해오면서 살아오지 않은 것 같아. 사랑하면 사실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몇 달 일은 아니죠. 근데 저도 사실은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초기에 글을 보냈을 때 그냥 사랑하는 삶을 바뀌게 되고 이 일을 수용하자 다양한 경험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획득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변화를 얻게 된 것들을 이제 남기는데 이게 사실 연습 그 어떤 과정이거든요. 희생도 왜냐면은 사실 하고 싶진 않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내가 가족 이제 뭐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해서 되게 불편하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건 내가 이 과정이 예술이랑 언어나 혹은 연결 지점에서 계속 풀어내는 어떤 내 방식이 있으니까 사실은 조금 그나마 견디는 거지. 그쵸. 보통은 이제 사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내가 이제 적응하기라고 그 라벨을 해서 줬잖아. 글자받기를.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요즘 하거든. 예전에 나는 되게 변화를 하고 싶었다. 내가 기획자로 활동을 하면서 되게 내 안에서 채우지 못했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소수 더하기 소수 더하기 소수 더하기 소수의 경험을 나는 살면서 계속 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대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이제 뭐 닿지 못하거나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들이 항상 내가 생각하기에는 안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상황이 변하잖아. 그럼 거기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느냐가 나의 변화의 관건인 것 같은 거야.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제가 저의 이주의 경험은 제가 이제 그 변화에 되게 익숙했던 삶인 거예요. 이 상황이 저한테는 크게 그렇게 뻗어나가고 있는 시작점. 이미아 선생님은 저한테 되게 특이하다고 하세요. 자기는 사실 다 망가졌을 것 같다 이 말씀 하시는데 그때와 현재의 상황이 다른 거에서 되게 빠르게 수긍해요. 그거를 수긍하지 않으면 그 6년이라는 시간 내가 못 버텼을 거예요. 너무나 다른 문화 속에서 산다는 거는 그게 이제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봤을 때는 뭔가 특별해 보이지만 1, 2년이 넘어간 시점에서는 사실은 아름답진 않고 삶이지. 사실 작업을 하려면은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한데 병원엔 없어. 남편이 치료를 들어간 다음에 내가 이것저것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작업을 하기 어렵다고 느껴진 거는
사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 지금 내가 도착한 이곳은 머물고 있는 재활병원 위에 있는 옥상 공원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네이버, SK, 하여튼 뭐 내노라 하는 이 분당 쪽에 대기업들의 건물들이 한눈에 싹 보이고, 그 다음에 되게 잘 조성된 옥상 정원을 볼 수 있고, 또 지금은 날씨가 덥지 않으니까 무척이나 상쾌한 그런 바람을 좀 맞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죠. 앞으로 이런 작업을 계속 해가려고 하면은 내가 우려했던 점은 사실 연습 시간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서는 나는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리서치랑 고민을 하고 이렇게 마인드맵 같은 거를 그려가면서 그 다음에 레퍼런스를 찾아가는 과정이 사실 나한테는 작업을 상상하게 되는 동기들, 그러니까 뭔가 작업의 시작점에서의 어떤 나의 활동들인데 되게 연구자적인 어떤 포지션을 많이 취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떻게 보면은 예술가라는 어떤 그 창작자라는 포지션에서의 개념을 생산하는 것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어떤 메이킹에 대한 혹은 뭐 이렇게 물질적인 거에 대한 메이킹을 내가 직접적으로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히려 타 창작자 혹은 타 장르의 예술가와 협업하면서 개념을 가지고 논의할 때 훨씬 더 다양한 작업이 나오는 것 같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창작자 어떤 개념을 뭐 이렇게 만들고서 이거를 만들어 그리거나 이런 역할보다도 그냥 어떤 개념을 생산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내 머릿속에 넣었고, 그것이 기존에 내가 경험했던 어떤 것들과 연결됐을 때 어떤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그런 경험을 매번 프로젝트 안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관심 갖는 어떤 이주 여성, 미혼 여성, 혹은 결혼 이주 여성, 혹은 기록되지 않은 이주 여성의 어떤 죽음의 기록들만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인데,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예술이 삶과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는 내 입장에선 지금 굉장히 이제 그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어떤 20대의 삶에서 30대 이제 남편과의 삶이 어떻게 보면 장애라는 어떤 불편한 어떤 신체 한계점에 대한 것을 삶에 적용했을 때 새로운 어떤 방식들을 배워가는 과정에 또 처하다 보니까 작업을 하고 이런 과정이 고스란히 치료 과정 안에 녹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남편에 대한 애정일 수도 있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예술가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어떤 롱텀의 과정 중심의 것을 했기 때문에 뼈가 뚝 부러져서 붙는 어떤 결과 중심적 치료가 아니라 굉장히 과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사실은 이 재활치료라는 걸 나는 발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그러니까 작업하듯이 지금 계속 한 땀 한 땀 남편 옆에서 읽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때까지 내가 했던 어떤 예술적 능력이 이 안에서 오히려 되게 시너지를 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예술가로서 송지은, 어떻게 이기현 부인으로서 송지은이라기보다는 그 예술가로서의 어떤 작업 과정의 시작점,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기 위한 어떤 책상 정리나 혹은 어떤 음악을 들어야 되고 이런 어떤 나만이 가진 어떤 그 의식 같은 거일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은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리서치하는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삶에 대한 연습인 건지 혹은 예술 안에서 내가 시작을 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과정인 건지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어느 쪽으로 좀 잡아서 이 프로젝트 안에서 나의 포지션을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병원 안에서 이렇게 사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지금 이렇게 전화를 하는 듯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없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게 좀 한정되어인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발산하거나 혹은 뭔가 근원적으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실타래처럼 좀 풀려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너무 더 떠들면 이상한 여자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더 얘기할게요. 제4장 모든 상식의 의심을 강명자 권영자 그랬을 때 그 혼자 읽을 때는 참 어렵다. 이게 뜻의 이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잖아. 이 책의 내용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이렇게 제목이랑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노동의 철학 이랬을 때는 뭐 단순히 책 제목만 보고 이게 어떠한 이렇게 노동이 나는 이제 노동의 철학이라고 그러길래 이렇게 노동에 대한 철학 이런 건 줄 알았더니 내용을 좀 읽어보면 대충 이야기보면 우리네 일상생활, 관습들,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모순들 이게 지금 이게 이러한 것들은 이게 논의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그 책에서 얻었을 때에 뭐 책에서 배운 게 뭐냐라고 하지만 책에서 얻었을 때에 노동에 대한 그런 소중함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자부심, 긍지 이런 것들이 이런 토론 과정에서 상당히 나는 얻었던 것 같아요. 어떤 누군가가 학습적으로 가르친 것들이 아니라 하나 이런 그 책을 읽고 여러 상대방에 대한 의견들을 듣고서 아 노동자는 이렇구나 그리고 사회 바라보는 관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또다시 이제 또 새롭게 읽어보니 묻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난 과거에 그때 갖고 있던 생각들이 그러지를 말아야지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망가진 동물이라고 실천적이지도 못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제 누워서 일 끝나고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 몸에 이렇게 좀 이 사회의 관습에 길들여져서 살고 있는가. 쉽게 말하면 아이 문제도 애 문제도 그냥 이 사회 관습대로 키우려고 하는 또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의식적으로 나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애에 대한 뭐 말로는 너 편한 대로 살아, 뭐 너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지만 사회에서 원하는 이 관습이 원하는 이런 것들을 거기에 꿰맞춰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이런 것들이 내가 되게 좀 강하게 있는 것 같더라고 나한테. 다시 읽어보시니까 내 아이가 다시 읽어보니까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 자본주의 책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문화도 그들에 맞게 이렇게 움직여 나갈 건데 이 관습을 이대로 적용해서 우리네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 그것을 전에는 그렇게 배웠어도 이제 잃어버리고 살았다니 다시 한번 또 읽어보니 아직도 깨달음 없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 노동일처락을 처음 접했을 때 노동이라는 것, 공순이 공돌이가 그때 한참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배우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어쨌든 어려운 상황을 공장이라는 것을 택해서 내 스스로가 택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없었고 배움에 대한 열망이 강했고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살리라 라는 그런 것들이 다 강한 그런 시대였잖아 그때. 그런데 거기에 노동이라는 거 지금도 노동자라고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쭈삣쭈삣하잖아. 근로자 해야지 노동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세고 뭐 무슨 빨갱이다 막 이렇게 인식하듯이 그때 당시에는 더 했단 말이지. 노동이란 단어 자체가 지금보다는 지금도 그런데 하물며 30년 40년이 흐른 지금도 근데 그 노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그 세게 받았고 느낌이 그다음에 철학이 뭐야 개풀 뜯어먹는 소리 아니고 이런 그런 거 있잖아. 철학이 뭐야 우리는 그냥 공장에서 타이밍 먹어가면서 일하고 잔업시키면 잔업하고 야근시키면 야근하고 처리시키면 처리하고 공부하고 싶어서 저기 주말에는 가서 방통고 가서 공부하고 밤늦게 저 사감이 돌아가면서 점호하는 거 감시하면 그때만 잠깐 불 껐다가 또 그 후레쉬 켜고 앉아가지고 그 수건으로 감싸갖고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막 이랬던 시절이니까 굉장히 나한테는 충격으로 다가왔지. 노동과 철학이라는 것에 대한 단어 자체가. 그런데 다시 읽어보니까 지금의 현 그 세계 사태 지금 보면은 뭐 맹목적으로 막 이렇게 그 사회에 대한 뭔가 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이 그대로 지금 삶으로 변할 게 없이 진보된 보수들 굉장히 자기가 속한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잖아. 지금이 더하면 더했지. 이때 읽었을 때는 그래도 우리는 노동자 그 조합 활동을 했고 힘겹게 그 어린 나이에 서울로 올라와서 군장 생활했던 그 작은 세계였다면 지금 다시 이거를 읽어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완전 전 세계가 다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삶이 전쟁인데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삶이 이 속에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놀라웠어. 너무 놀라웠고 하나도 틀린 게 없어. 비껴간 게 없는 거야. 그대로 이 속에 다 있는 거야. 놀랍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것 같아. 쉽게 하면 내가 굉장히 삼성을 비판을 해. 사실은 나쁜 자본주의고 그렇게 하는 문호조 인정을 이렇게 하면서 노동자들 탄압을 하고 이렇게 해. 입으로는 막 이것을 비판을 하면서도 내 자식은 또 삼성에 들어가기를 또 원해. 이러한 당의 이중성, 이것이 은연중에 너가, 우리 모두가 그것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나도 우리 작은 아이가 이렇게 삼성을 비판을 하지만 만약에 이력서를 삭제하게 됐어. 그러면 박수를 치고 어떤 게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사회의 관습에 대해서 이게 지금 관습에 대해 나오고 막 이러잖아. 그거 부수를 만든다라고. 그래서 너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 사회에 예를 든다면 하나의 그거부터라도 길들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잖아. 젊은이들이 대기업 들어가기 원하고 공기업 들어가기 원하는데 반을 뚫기가 힘들잖아. 사실은. 비판을 겁나게 해요. 하면서도 못 들어가서 안다니. 이 사회 구조.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나도 그렇다.
다 양면성을 갖고 있다. 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렇게 나는 누구를 보기 전에 나를 보는 거야. 나를. 그리고 나는 이걸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 지금 현재 각각의 사람들이 있잖아. 어떤 가이네 아니면 나는 뭘 하네 뭐 그런가 사는 사람들이 과연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까? 그 자기의 그 고집과 오만과 욕심과 이런 걸 똘똘 뭉쳐서 공동체에서 자기는 조력자네 아니면은 뭐 내지는 뭐 그런 소위 그 앞에서 뭐 지도자네 뭐 이러면서 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다 누구나들 보면 생각이 다 옳지가 않거든. 맞아요. 굉장히 융통성도 없고 꽉 막혔어 정말. 그런 경우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 태반이라는 거야. 활동. 그러니까 올바르게 이 상식에서 벗어나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러니까 그 속에 나도 들어가는 거고. 누구나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가고 나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되겠지만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 이런 게 잊혀지고 초심을 잃고 너무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깨부수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상보다는 더 무섭게 앞장서서 자본주의를 외치고 살지 않나. 다른 의미에서의 자본주의. 자기는 깨고 산다라고 하는데 더 악랄하게 더 그걸 끌어안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산다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런 관계 속에서 보면은 트러블이 많이 생기잖아. 그게 요인인 거야. 보니까. 이게 되게 큰 어떤 조직이라든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얘기이면서 이렇게 그냥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버릴 게 없어, 버릴 게. 다 적용돼. 내 가정에서도 모든 상식의 의심을. 왜 회사는 매달 적자일까? 근면성실하여 미싱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누구를 위한 근면성실일까? 저축하면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암탉이 울면 정말 집안이 그리고 사회가 망할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사랑만 갖고 살 수 있을까? 과연 나는 빚반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메이드 인 강명자. 모든 상식의 의심을. 정신적인 아픔이 과연 개인의 문제일까? 노동이 없는 삶은 과연 행복할까? 내가 옳다고 생각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과연 옳은 것일까? 혹은 폭력일까? 소속감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과연 나 자신의 진짜 힘일까? 사람의 생명과 자연의 생명에 차이점은 있을까?
오늘이라는 현재보다 미래의 가치가 더 중요할까? 메이드 인 권영자. 노하우. 오른쪽 뇌를 다치면 신체의 왼편, 왼쪽 뇌를 다치면 오른쪽의 증상이 나타난다.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불편한 상태가 존재의 의미를 하락시키는 것은 아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 우울하고 미래와 지금을 비교하면 불안하다. 현재를 살면 즐겁다. 때론 현재를 우울해할 수 있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람들 각자마다 불편함을 안고 일상으로 복귀한다. 익숙해지는 것인지 아님 어쩔 수 없는 것인지 모른다. 이 과정은 아이를 키우는 시간과 똑같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맞다. 나는 남편을 키우고 있다. 메이드 인 송지은. 하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새로운 형식을 만납니다. 개인과 개인의 기억이 중요합니다. 개인과 개인의 기억으로 독특함이 생겨납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 이전의 생각입니다. 행위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남의 말을 듣지 마세요. 그러나 풀 한 포기와도 함께 하세요. 메이드 인 민경은. 기사의 움직임으로 항해하기. 작업의 과정 중 앞으로도 수없이 나를 찾아올 거절들에 의연해지는 편이 좋다. 분석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음악이 흐르는 것처럼 이해하고 감동하며 살고 싶다. 잘 안 풀리는 방식의 경험을 통해 오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다. 생의 기적과 경의는 매일매일 갱신되므로 감히 실망하지 말 것이며 포기하지 말 것이다. 잘 몰라도 엄연히 존재하는 명상과 은유의 세계를 상상하며 작업을 한다. 수만 번의 의도가 쌓이고 겹쳐져 만들어지는 하나의 방향성이 그곳 곧저 아래 있었다. 사물을 재현하지 않고 제시할 때 오히려 의미의 깊이가 생긴다. 메이드 인 안수연. 일자받기 연습 시간. 일자받기의 규칙. 2019년 7월 1일에서 2019년 7월 7일. 티나지 않는 것. 2019년 7월 8일에서 2019년 7월 14일. 적응해 가기. 2019년 7월 15일에서 2019년 7월 21일. 모든 상식의 의심을. 2019년 7월 22일에서 2019년 7월 28일. 여름철 일감. 2019년 8월 5일에서 2019년 8월 11일. 학위 휴가와 마감. 2019년 8월 12일에서 2019년 8월 25일. 슬럼프. 2019년 8월 26일에서 2019년 9월 15일. 전환.
오른발에서 왼발로 2019년 9월 16일에서 2019년 9월 29일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2019년 9월 30일에서 2019년 10월 6일 간절기 2019년 10월 7일에서 2019년 10월 13일 실과 실 사이 2019년 10월 14일에서 2019년 10월 20일 흥얼거리며 2019년 10월 28일에서 2019년 11월 10일 오늘은 여기까지 2019년 11월 11일에서 2019년 11월 24일 메이드 인 신소우주